방송이 몇 분 지연됐죠? 제가 방송하기 전에 오늘 그 본사에서 뭐 이벤트 공지가 떴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그동안에 이제 저녁에 준 방송, 이게 이제 그 시간에 또 이제 회장님 또 말씀하시는 적도 있고 해서 오늘 이제 준 방송 시간에 그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가 해서 제가 그 잠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벤트라는 것이 잠깐만요. 네. 이제 채널방을 이제 저희가 그 기존에는 경주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그 허리우드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경마장에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채널방으로 지금 그 바꾸다 보니까 채널방 정식 오픈 정식 서비스가 이제 오늘 8시 기점으로 해서 한 8시 반 그 상간에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돼서 채널방이 이제 가동을 한다. 이제 공식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거를 제가 기다리다 보니까 좀 강의가 늦었습니다. 늦었고 이거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금방 이렇게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 다음에 또 다음 강사님이 전달해 주시든가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채널방 이제 오픈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 하는 건데 8시 반 뭐 그 정도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채널방은 또 채널방을 갖다 운영하는 유저가 또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8월 5일이고요. 이제 더위가 이제 뭐 최고 고점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가도 많이 가 있고 저도 공식적으로는 지금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 기간인데 강의는 뭐 계속 할 수가 있고 원래는 휴가지에 가서 현지에서도 또 이제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할까 했었는데 저도 일정이 좀 변동이 있어서 지금 원래 하던 장소에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휴가를 어, 언제부턴가 이제 8월 되면은 7월 말에서 8월 초로 대규모 이동을 합니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휴가를 더울 때는 그냥 있고 9월 달이나 10월 달 이럴 때 따로 휴가를 내서 그 휴가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휴가지를 가보면 쓸쓸해요. 좀 철질한 바닷가라 그러죠. 휴가철 끝난 다음에 바닷가는 좀 쓸쓸하다. 근데 지금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그 휴가지가 전통 휴가지 그런 장소가 지금 굉장히 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강릉도 가보고 속초도 가보고 포항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지난 주말에는 메타F 그 직급자들 그리고 강사들이 영종도에 있는 그 메타F 그룹의 그 센터가 있어요. 교육센터, 연수센터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센터를 가서 방문도 하고 거기서 이제 연수도 1박 2일 하고 휴가 겸 연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때 이제 영종도의 바닷가에 있는 그 하늘과 바다 호텔에서 묵었어요. 묵었는데 정말로 그 휴가철답지 않게 굉장히 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휴가지의 그 음식점, 식당 이런 데 가봐도 굉장히 그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떤 뭐 관공서라든지 전문가들이 이제 그 인구가 줄었다. 또 국내가 바가지가 세고 물가 비싸니까 해외로 나갔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휴가를 갔다 휴가철에 가지 않고 다른 철에 간다고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휴가철에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거하고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식을 해야 될 것이 문화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문화를 넘어서 이제 문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문화라는 것은 뭐 패러다임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생각이라든지 어떤 그 누리는 거, 먹는 거, 그 노는 거, 또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역적이나 시대적으로 공유하는 그 시스템이 문화예요. 문화인데 그 문화를 넘어선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대표님들, 회원님들은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것이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잠바는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어, 자켓을 입고 했었는데, 오늘 제가 입은 것은 이번 연수 때 지급받은 그 연수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색이 이쁘고, 또 연수복이고 해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입어봤어요. 여기 보면 이제 마크가 있죠. 메타 마크가 있고. 이것은 이제 한 단체 한 120명 정도 그 버스 4대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요. 색깔이 뭐 정치 어느 당 비슷한 느낌 들어서 뭐 어떤 분이 뭐 무슨 당에서 연수하느냐 그런 뭐 하여튼 저 묻는 것도 있었어요. 뭐 정치하고 관계 없는데 언제부턴가 색깔이 어떤 당을 결정하고 팔을 지정하고 이런 부분도 참 고루한 사고 방식이다. 저는 저희 그 메타F 그 회원님들만큼은 좀 그런 그 고루한 사고 방식 아니고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좀 진취적이고 이런 사고로 좀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이라는 것은요. 뭐 어제 친구 만났는데 즐거웠다 이거 생각 아니에요. 그건 회상이고 그냥 그 잡념이죠. 그런데 정말 생각이라는 것은 지금껏 그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부분,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거. 그 새로운 것을 생각하려면은 질문을 해야 된다. 질문. 질문을 하는 생각은 뭐냐?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이라는 것은 삶을 고민하고 뭐 인생을 고민하고 이게 철학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벗어나는 새로운 생각을 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철학적인 사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하려면 의문을 가져야 되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메타F에서 막연하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질문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창출하고 하면서 거기서 내가 더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시대적으로 이런 바뀌는 시대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바닷가에 가보면요. 매년 지자체에서는 파라솔을 펴놓고 손님 맞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없어요. 자, 저희 때는요. 그냥 여름에 땡볕에 바다에 가서 텐트 치고요. 저도 기억이 나요. 거제도 가서 텐트 치고 그래서 코펠에다가 그 석유 코펠 있잖아요. 알코올로 불 붙여서 달고 가지고 이렇게 석유 코펠 하죠. 하고 밥 해먹고 또 밤에 텐트에서 자고 낮에 그 뭐 그늘도 없어요. 땡볕에 타고 바다에 놀고 새카맣게 그것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놀이 문화도 없었죠. 지금 과연 우리 아이들 20대, 30대가 그렇게 노느냐? 안 놉니다. 워터파크에 갑니다. 워터파크에 가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벤트도 하고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물에 들어가는 걸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러한 사고의 변화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러면 투자 시장의 변화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릉에 갔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워터파크를 해수욕장 연계해서 바다도 이용할 수 있고 워터파크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 그런 것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그 창의적으로 해야 된다. 스마트 하잖아요. 스마트한 시대. 스마트란 뜻이 창의적이다, 똑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스마트폰, 똑똑한 전화다 이런 뜻이고
이러한 부분은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 보면은 친구가 많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들 많이 하세요. 외롭다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야 되고 혼자 있음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자는 좀 개팍한 철학자인데 혼자 있음을 잘 하려면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면과 함께하는 그래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이렇게 혼자서 지내면서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진정한 나를 찾는 길이다라고 이제 철학자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친구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놀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웬만한 거 다 재미없어요. 대학교 다닐 때 당구 열심히 쳤는데 지금 당구 재미없죠. 점점 재미없어져요. 가장 재미는 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통찰을 느낄 때는요. 다이돌핀이라는 엄청난 호르몬이 나오면서 그 쾌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외부의 유혹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 연수 갔던 얘기를 지금 제가 잠깐 할게요. 연수를 가서 느낀 게 많았고요. 버스 4대로 해서 호텔에서 잠을 자고 호텔을 기반으로 해서 그 우리 교육장도 참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종도의 특성은 이제 공항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외국 손님들이 와도 이제 그 연수 시설에 와서 그 브리핑도 할 수 있고 티전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메타 에이스 그, 그 배팅기 있죠? 그 슬롯 머신도 가서 체험도 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음, 제가 이제 계속 시리즈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부자에 대한 거 정말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생각이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내가 생각으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가 무리를 걷죠. 그런데 제자들 보고 깜짝 놀라요.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저도 걸을 수 있습니까? 너도 걸을 수 있어. 무리를 걸어요. 그분이 베드로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리를 걸어요. 그런데 순간 의심을 했어요. 무리를 걷네? 그 사람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은 태산도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지금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양자 물리학이라든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많이 됩니다. 되고 일론 머스크는 세계 1위의 부자입니다. 불과 3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페이팔이라는 이제 그 결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해서 키워 나갔는데 사업을 해서 키워서 팔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전부 다 손대는 것만 성공을 하는 겁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고는. 그래서 우리 애기 이제 오늘 접속하신 분들이 3,600 3.6K네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정말 해보자고요. 생각을 해보고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는 내 생각에 의해서 바깥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어린이 때고 배움이 있을 때예요. 19세의 기준이에요. 19세가 왜 성인이냐? 내 생각을 하고 내가 결정할 줄 안다. 그래서 19세는 성년이기 때문에 이성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술이라든지 담배 문제라든지 본인한테 맡기는 겁니다. 본인이 책임지는 거고 19세는 성인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의 생각을 할 줄 알고 본인이 결정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19세 넘어가면 객관의 힘에 끌려서 분중의 힘에 끌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쓸리고 하다 보면 나 자신이 없는 거죠. 또 직장에 매달리고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내 생각에 의해서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나의 현재부터 앞으로 남은 그 삶에 대한 큰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저는 군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고 나서 많은 고생을 했고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모두 다 실패든 성공이든 제가 결정한 문제였어요. 제가 결정했고 제 생각에 의한 산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PPT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세미나 초대장을 받았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100여 분 정도 직급자들하고 인천 중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대구에서 이제 한 3시간에 걸쳐서 이동을 했고요. 어, 이 호텔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이 해변을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 접지, 바다에 물이 들어오는 데서 그 맨발 걷기를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제가 일정이 좀 늦게 끝나고 하다 보니까 그 뒤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 또 이렇게 걷기 좋은 해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상당히 아쉽고 굉장히 좋아서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다. 뭐 객실마다 이제 2명이 잠을 잤고요. 저는 김현수 지사장님하고 한 룸메이트가 돼가지고 하룻밤을 동침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 잠깐만요. 혹시 답변해 주실래요? 좀, 제 목소리 들리는가요? 채팅으로 좀 넣어주시겠어요? 들립니까? 감사합니다. 네, 대답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어, 제가 지금 앞에 이제요, 지금 PD도 없고 모니터링 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저 한번 방송에서 제 목소리가 안 나가는 적이 있어서요. 저, 여기가 이제 영종도에 있는 이제 저희 세미나 시설입니다. 시설인데, 실제로 가보면 이 앞에 전면이 광폭 LED이고, 오른쪽은 이거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자, 이거는 제가 동영상 짧은 거 한번 제가 이제 쭉 본 거죠, 전체를. 약 한 300명, 200명, 현재 100명인데 한 200명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앞으로 이게 게임 월드 세계를 우리 것도 이제 그렇게 하면 아마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그래서 얼마나 크냐면 여기 있죠. 무슨 사람들이 배로 오른쪽에 있는 그러면 전 세계의 언론에서 LED 집중 가. 보도할 거예요. 자, 2021년부터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사가 커온 성장 과정을 갖다 이제 한 거고요. 뒤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네, 사실 어제 오늘의 영종도에서의 취지는 회장님이 지금 이제 뭐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어쨌든 저도 이번에 회장님 스케일은 영종도의 알아봅니다. 알아봐야 됩니다. 제가 참 스케일 좋으시다. 그룹에서 그리고 이제 이제 낮에 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와가지고 이제 야간에 여기는 제가 이제 글 안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간에 이제 영을 가졌는데 유명한 가수들 우리 100명을 위해서 또 유명한 가수들을 초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홍 제가 이름 제가 가수들 잘 몰라서 홍진영 그 사랑의 불시착인가 뭐 홍진영도 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A급 가수죠. 그래서 참 우리 100명을 위해서 상당히 그런 가수도 뭐 초대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스케일이 있고 참 회장님의 어떤 스케일에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놀랬고요. 요거는 이제 메타 에이스 체험을 했어요.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슬로 모션이죠. 실제로 제가 이제 사진으로 보다가 가서 본 체험을 해보니까 이거 대단해. 이게 이제 카지노장에 설치가 되는데 이제 경마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앞에 보이는 것들이 경마 배팅하는 그리고 앞에는 경주하는데 정말 스펙타클해요. 큰 모니터 쪽이 있고 근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화면이 크고 말이 달리는 소리라든지 굉장히 박진감이 있고 스펙타클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저 3마리 말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얘들은 또 다른 또 슬로모션 안에서만 이제 작동하는 말들이고요. 요거는 순수하게 이제 배팅하기 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말은 모든 정교하게 이제 블록체인상의 데이터도 어떤 경주 데이터라는 이런 해가지고 이제 블록체인도 운영이 되지만 요거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모양도 다르죠. 말은 조금 다르고 이렇게 했고요. 요걸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맨 위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배팅하면 여기서 또 이제 우승하면 또 이제 상금이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재미가 재미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진에 이걸 넣으면 이제 이런 거는 블랙색이라든지 포카 같은 거는 할지 몰라도 이런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이어서 인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게 지금 양산되고 있는데 분명히 딸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회장님이 참 바쁘게 일을 하시는구나. 회장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놀고 있는 줄 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공방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고요. 여기 전체 화면 찍으니까 이제 화면이 크죠. 이것만 3번만 1, 2등 이렇게 가시거든요. 이걸 보고 저희 블록체인만 NFT만하고는 좀 느낌도 달랐고요. 이게 이제 배팅하는 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복리를 하냐, 단승, 복승 해서 쭉 있고 하는데, 금방 복사해 보여도 또 금방 이게 익힐 수 있겠더라고요. 직접 조작을 해서 본인이 직접 하는 거 이게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말 경기 끝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제가 이제 강한철 회장님을 이번에 또 뵙고 직접 또 얘기도 잠깐 나누고, 저는 또 제가 쓴 책을 이번에 이제 가져가려고 했는데 책이 출판이 좀 이뤄져 가지고요. 한 다음 주쯤 나오는데, 말씀을 드렸죠. 책을 이제 다음에 나오면 한번 찾아뵙겠다. 그래서 이제 강 회장님은 요번에 10일 날 출국하셔가지고 이제 8월 말에 한국에 들어오시는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책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역시 이번에 이제 세미나하면서 느낀 것은 스케일이 되게 크시다. 그래서 이제 경영 방침 보면 이제 꿈과 생각의 크기를 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데 보여지지 않나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러한 경영 철학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대입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라는 것은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지식을 수집해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세 개의 공부인데 공부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돈이 투자가 돼야 되고 그것이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이제 관리하고 나서 또 이제 수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재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입니다. 그 투자는 결국은 이제 리스크를 갖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다림의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투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데, 모든 투자는요, 이 개념을 알고 가자는 거죠. 현재의 자원을 포기하는 거죠. 지금 돈을 집어넣으면. 그리고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는, 선택이다. 선택이다. 하는 겁니다. 시간적 선택이다. 그러니까, 현재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현재를 포기하는 거죠. 현재 놀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걸 포기하고, 미래의 어떤 그 대가를 기대하는 거죠. 이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투자하고 나서는 그만한 시간이 들어간다는 건 기본으로 공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건 단순하게 재화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라든지 건강관계, 그 자기의 체력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계산적으로 했을 때는요.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면은 어느 정도 살이 빠지다 말아요. 그리고 계속 1년을 운동해도 더 이상 살이 안 빠집니다. 그런데요, 1년, 2년이 지나면요, 체질이 바뀝니다. 체질이. 그러니까,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누적이 됐을 때는 체질이 바뀐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것도요, 저금을 열심히 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뭐 10년 해봤자 1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10년 하면 1억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 안 되죠. 인플레이션 계산하면. 근데 그 매달 저금하는 그것이 누적이 되면 이 사람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체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꾸준하게 해야 되고 모든 부분은 시간적인 투자가 돼야 된다. 지금이 아닌 나중에 가능성을 선택한 행위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철학이 신뢰를 전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확률의 영역이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이제 리스크가 된다. 그런 겁니다. 리스크는요, 단순하게 위험이다 하기보다는 변동성에 가깝다. 투자에는.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난다 하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위험에 처해요. 홍수가 났어. 그러면 홍수 지역에 사는 사람 다 물에 빠집니다. 하지만 투자는요, 그런 동시에 받는 위험이 아니고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리스크로 작용될 수도 있고 또 수익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게 이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리스크로 작용되고 똑같은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요. 한 사람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했고 한 사람은 성공 수익으로 작용을 했죠. 그것이 뭐냐? 시간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타이밍이죠. 그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집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투자를 해도요. 다릅니다. 똑같은 종목을 해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타에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번에 가서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친절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전망해주고 하는 실체가 분명한 그런 투자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이제 이 투자 리스크는 리스크를 투자한 사람의 주체에 따라서 이제 리스크나 성공적인 부를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함수, 복리와 인내의 수학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복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복리. 컴파운드 인터레스트라고 이제 해요. 복리. 그래서 이제 복리라는 것의 이제 뜻을 어원을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은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면 되죠.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런데 결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자체가 행위죠. 되게 힘들죠. 그래서 뭔가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듭니다. 아인슈타인은요, 복리는 인류 최대의 발명이고, 우주 8대 불가 사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복리라는 것은 마법이라는 얘기는요, 사실은 복리의 마법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마법을 몰라요. 너무너무 터무니없습니다. 복리라는 것은. 복리의 마법을 당해본 사람은 돈이 그때부터 주체가 안 돼요. 돈이 어느 정도 돌다가 복리가 터지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그 마법이. 그래서 워렌 버핏이 투자처럼은 시간을 견디는 것이다. 근데 워렌 버핏이요, 50대를 넘어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대요. 20대부터 투자를 했지만 그렇게 돈을 벌지 못하다가 50대, 그러니까 그게 복리가 터지는 티핑 포인트가 50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과의 협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복리는 무엇인가? 돈이 돈을 낳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단리는 그 원금의 이자가 붙죠. 또 단리로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죠. 근데 복리는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이자, 그것이 이제 기하급수라는 걸로 나가는데, 이자가 원금보다 커지는 시점, 그때부터 세상은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라틴어에서 파생이 됐고요. 가치가 시간 안에서 스스로 결합해서 재생산하는 시스템이다. 복리는 시간이 만든 자기 복제 구조라는 겁니다. 하루에 1원을 가지고 복리로 계산하면 30일이 지나면 5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죠. 근데 그만큼 이게 복리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복리는 이제 1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되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건데요. 이제 그건 이제 일단 이자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자를 보면은 5% 이자면은 14.4년, 그리고 이제 10%면 7년, 그다음에 이제 20%면은 17%면은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계산하는 법칙이 있는데요. 72라는 숫자가 있어요. 복리에는 72라는 숫자가 있는데 72에다가 5% 이상은 5로 나눠요. 그러면 그게 배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0% 이자면 72 나누기 10이면 7.2년이 걸립니다. 배가 되는 것이. 그렇게 이제 그 72 법칙이 있어요. 복리에는 법칙이 있고요. 작게 시작하지만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보면은 그 경계석이라고 있어가지고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몇 년이 지나면 다시 그 경계석을 갖다가 다시 원래 원위치하는 그런 법도 있었어요. 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리셋을 시키는 거죠. 부를 축적하지 못하게. 돈을 빌리면 뭐 몇 년이 지나면 그 경계석이라는 게 돌로 된 땅의 경계인데 그 경계선은 옮기지 않는 걸로. 그리고 이제 복리의 이자는 금지했어요. 법적으로. 그만큼 이제 그 복리라는 게 이자로 치면은 개인적인 이자고 개인끼리 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도 복리자는 제약을 취급했다.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유태인들이 그 돈놀이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복리를 해서 유태인들이 그 굉장히 그 소설도 있었죠. 그게 무슨 상인인데 그게 보면 그 고리대 공업자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근대 와서는 이제 그 복리가 풀어졌죠. 풀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1%의 차이가 나도 시간이 지나면 100배가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복리 마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리는 기하급수고요. 오늘 제가 얘기를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려도.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생각을 달리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하급수적인 사고와 산술급수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볼 때요, 기하급수적인 기업이 있고요, 산술적인 급수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술급수적인 기업들은 다 망해요. 산술급수적은요, 제조업이라든지 물질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기하급수로 갈 수가 없는 게
생산 대비해서 그에 따른 재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플랫폼 기업들은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기하급수로 복제가 되더라도 생산 원가라든지 그에 대한 것이 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레퍼럴이라든지 그 알려짐으로 해서 더 많이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미미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콘 기업, 데카콘 기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예전에요, 한 10여 년 전에 그 경영학 측면에서 기하급수 사고와 산술급수적 사고를 가진 두 회사가 비교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지도 업체가,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이제 그 교통량,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도를 제공하는 그런 그 사업을 했고요. 구글하고 또 한 회사는 노키아였습니다. 노키아는 지금 망했죠. 망해서 그 중국에 팔리고 했는데, 노키아가 정말 한때는 잘 나가는 회사였죠. 휴대폰 굉장히 좋았고. 그런데 노키아란 회사하고 구글이란, 지금 알파벳이죠. 알파벳 회사가 그 이동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하는데 어, 구글은요, 이미 이제 기하급수적 사고로 가졌다는 얘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웨이즈라는 이스라엘 회사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회사는 그 사람이 움직이는 데이터를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폰에 이제 그 이동이 나오잖아요. 아이폰이 기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회사는 물리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휴대폰 이동하는 휴대폰 위치를 다 종합해서 데이터 수집하니까 물리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회사 이름은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노키아에서 인수한 회사는 그 도로를 감시하는 감시 카메라로 인해서 수집되는 데이터 회사를 샀는데, 구글이 웨이즈 인수한 가격보다 10배 정도의 가격에 샀어요. 그만을 돈 샀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는요, 노키아가 망한 이유가 그것을 인수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스마트폰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면서 바로 따라붙은 게 삼성이고, 소니나 이런 그 기존의 노키아 이런 회사들은 스마트폰으로 갈아타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망한 거죠. 망했는데 그 이후로 데이터 수집량이 차이도 엄청 났고, 또 그 노키아 같은 경우는 그 물리적인 카메라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이제 비교가 많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하급수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타F에 이렇게 이제 오셔서, 저는 이거 보고로 생각하셔야 된다.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이러한 그다음에 코인, 이미 이제 우리 회원님들은 이 블록체인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큰, NFT가 뭔지 압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트론에서 왔죠. 트론이라는 블록체인에서 발행이 돼서 그것이 불러져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트론을 사용하는 겁니다. 트론은 블록체인, 우리 NFT 말과 S 토큰, 이런 토큰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장부예요. 우리가 모든 그것이 기록이 거기 다 남고, 그 말들이 거기 보관되어 있다 보면, 그래서 불러져서 우리 홈페이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실제로는요, 데이터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부르면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이제 그 잠깁니다. 그쪽이 락이 되고 이쪽이 생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요. 코인을 송금하면은 코인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으로 코인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보내는 쪽에서는 엑스포 잠기고 가는 쪽에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하는 것은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용료를 우리가 내기 위해서 트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트론을 갖다가 트론은 트론이라는 블록체인의 돈이에요. 그 트론이라는 생태계에서 뭐든지 움직이려면 거기에는 트론이라는 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론을 사서 넣어놓죠. 지금 회사에서 작년까지 내주다가 이제 개인이 냅니다. 내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굉장히 쌉니다. 싸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 있기로는 저희가 처음에는 이더리움 기반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더리움이 트래픽이 증가하고 게임사에서는 이더리움을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붐벼가지고 이렇게 그 비지가 걸리면 빨리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TRC 기반 이더리움 ERC 기반 이제 같은 기반으로서 이렇게 옮겨왔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안다 이거죠. 그리고 지갑이 뭐다 개념을 알고. 그런데 이 개념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알려면 1년이 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이 뜻하는 게 뭔지, 얘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트론이 의미하는 게 뭐냐, 트론 블록체인이 1년에 벌이는 돈이 얼마냐는 거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년에 벌이는 돈이 4조가 넘어요. 사용료 내는 게. 이미 경제 생태계까지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막연하게 투자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불을 이루려면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생각이 부지런해야 되고 정보에 부지런해야 되고 그래서 복리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무섭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은행에서 말하는 복리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아주 작은 돈을 주면서 복리하면 별로 돈이 안 돼요. 이율이 좀 커야 되겠죠, 그죠? 자, 기다림은 보통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실은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적극적인 거예요. 기다리면 가만히 있는 거지만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있다가 아우 지루해 이게 아니고요. 기다림 자체가 선택이고 그것이 고도의 자기 절제다. 장자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고 억지로 하지 않음을 의미하거든요. 무의사상이 가장 큰 장자의 가장 큰 틀이 중에 무의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흐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 맞고 이런 거죠. 이렇게 좀 더우면 좀 더위를 받아들이고 이런 식의 그래서 자연의 흐름을 신뢰하는 존재의 능동적인 방관이죠. 능동적인 방관. 이제 투자의 기다림도 같다는 겁니다. 시장의 모든 유혹과 공포를 흘려보내면서 저도 우리가 S코인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이제 뭐 어떤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계속 간과하죠. 좀 가격이 오르면은 기분 좋죠. 좀 떨어지거나 뭐 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좀 흔들릴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로 그 기다림의 길실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전망이 있다면 그런 전망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런 행사고 또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비전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회장님도 이제 준방송하고 계속 멘탈을 잡아주는 거예요. 멘탈을 그렇다 하는 걸 저는 이제 멘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이나 코인 시장 투자 시장에 보면 그 공포 환희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환희하고 막 이제 주식이 오르고 하면 막 난리죠. 난리가 나고 막 그때는 온 동네 사람들 다 주식하고 막 주식한다. 전문가 된 것 같죠. 근데 막 폭락하고 하면 공포 지수가 뜨죠. 뜨면 그때는 막 아무도 주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창피한 거죠. 그런데 조용하게 그 중에서 몇 프로의 선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된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게 선택된 사람들. 멘탈을 잡은 사람들은 폭락이 오고 난리가 날 때 조용하게 다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환희로 막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면 조용하게 빠져나. 그게 되느냐? 말은 쉬운데 말이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시간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가 시간의 신호를 해석하지 못할 뿐이다.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닌 철학적인 훈련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림하고 우리가 말하는 기다림은 다릅니다. 인내하고 기다림은 다릅니다. 인내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버티는 거죠. 기다림은 어떠한 목적과 그 비전을 보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디스크를 성공으로 만든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디스크를 실패로 만드는 거죠. 투자에 성공하고 시간을 아군으로 삼는다. 시간을 잘 다뤄야 되는 겁니다.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두려움이 아닌 가능성이다. 투자란 기다림이고 고통이 아니고 자기 확장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그 복리의 증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지루해서 제가 이제 제가 요번에 이제 1박 2일 연수라고 오니까 몸무게 한 1.5kg 썼어요. 왜냐면 너무 잘 먹였어요. 제가 농담으로 1박 2일 동안 사육당하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데 참 먹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통제를 하지만 좋은 음식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그런데 과연 이제 부자들은 어떠한 식사를 할 것인가 하는가 해서 궁금해서 제가 이제 이번 연수를 마치면서 속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서 재미로 좀 집어넣어봤는데 밥은 다 먹습니다. 사람이 여기 뭐 3번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2번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4개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또 한 끼만 드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식사는 허기를 채우는 의식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부유한 사람에게 식사는 건강과 퍼포먼스를 조절하는 전략이다. 식사를 해도요, 누군가하고 먹느냐, 누구랑 먹느냐, 이것도 고민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물론 가족과 먹겠지만, 나가서 밥을 먹을 때는, 점심시간에 가서 먹어야지 아니고, 직장인들은 상사하고 먹든, 누구하고 먹느냐 하는 대상도 정한다는 거죠. 이것도 정책적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지만 능력 있는 상사를 모시고 가서 먹는 거죠. 가서 숟가락도 놔드리고 하면서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 안주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 먹는 사람이 있고 조절하는 사람이 있다. 이 차이가 축적이 되면 10년, 5년, 불과 1년 뒤에 몸이 다르고 컨디션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결국 생각이 달라지고 결국은 삶이 달라진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면요. 추세가 보면 가난한 사람의 먹는 데 손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또 알뜰한데 삼겹살에 한 3사람 가서 술 한잔 먹고 하면 10만 원 나오잖아요. 근데 5만 원짜리 옷 살 때는 굉장히 고민합니다. 5만 원짜리 옷을 사면요 5년 입잖아요. 근데 10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 한순간이에요. 이런 가치적인 부분 있죠. 가치의 어떤 그 수평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가치가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휴대폰을 150만 원 해요. 평균 휴대폰이. 근데 그걸 2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왜? 할부로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냉장고 150만 원 좀 좋은 거 사거든요. 근데 10년에 한 번 바꾸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한다 이거죠. 이런 고민, 이런 생각, 가치의 기준을 갖다가 잘 옮겨 놓으면 부사들이 하는 그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좀 젊은 애들은 이제 알뜰폰도 많이 쓰는데 그 휴대폰의 비밀을 말씀드리면 왜 알뜰폰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름을 왜 알뜰폰으로 하냐? 좀 알뜰폰 이렇게 보면 이게 기록할 때 알뜰폰 하면 좀 약간 쪽팔리죠, 창피하죠. 그런데 저도 그래요. 알뜰폰 쓴다 면 뭔가 좀 부족한가. 똑같은 통신망을 쓰고요. SRT하고 KTX하고 똑같은 선로를 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알뜰폰이나 KT나 LG나 다 똑같은 똑같은 전파를 씁니다. 똑같은 망을 써요. 근데 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름도 알뜰폰을 이렇게 비굴하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고 뭐, 이코노미 무슨 뭐라든지 좋은 이름도 있는지 있잖아요. 근데 그 통신사의 수단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가난할수록 미래보다는 지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즉각적 소비를 선호하는 거죠. 당장 먹는 거, 당장 배고픈 거. 그다음에 심리적 보상이 있는데 그래도 먹는 거는 잘 먹어야 안 되겠어. 그래서 먹는 걸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치다. 나에게 좀 보상해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 좋아요. 좋지만 그것이 이제 건강을 해칠 때는 문제가 된다. 평생을 그 오일장에서 장사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돈은 좀 버셨어요. 근데 두 분 다 부부가 이렇게 하는데 두 분 다 막 좀 많이 배가 많이 나오시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힘들게 일하고 물건 챙겨서 집에 오면 9시 10시인데 그때 오면은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때 또 술 한잔 먹죠. 먹고 자고 또 아침 새벽에 이 반복이 되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그때는 해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물론 이제 그분들은 그 저녁에 와서 먹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행복하고 그런 수도 있어요. 가치 기준은 다르지만 건강이 달라진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만족을 위한 지출은 늘어나지만 장기적인 건강이나 식문화적인 질은 오히려 나아진다. 그러면 이제 부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부분인데 부자들 식습관은 어쨌든 절제가 돼 있고요. 또 어떤 계획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있죠. 모든 식사가 다 누구랑 만나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식사는 비즈니스고 식사는 어떤 그 수익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기가 투자하는 사람을 사주고 대부분.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합니다. 너보다 나은 사람하고 밥을 먹을 때 무조건 돈 내라. 너보다 돈이 많은 사람한테 밥을 먹을 때는 네가 돈 내라. 왜? 그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이 너한테 밥 살 일이 없다. 시간을 내주는 거야. 그러면 돈이 그 사람이 나보다 많지만 내가 밥을 사야 된다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한마디라도 도움을 주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돈이 없습니까? 근데 매년 지금 없어졌죠.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뭐 몇십억씩 돈을 주고 경매 붙여가지고 밥을 3시간 먹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밥 먹을 때 결정 피로, 그러니까 이제 선택 장애라 그러죠. 밥 먹을 때 고민, 중국집 가서도 짜장면, 짬뽕 2개를 넣고도 고민이 돼요. 그래서 짬짜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밥은 더 정해져 버린 거예요. 아침에 그냥 계란 후라이 2개, 우유 1컵, 딱 그냥 그걸로, 그래서 그냥 그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50년 동안 사는 오래된 집에 살면서 출근길에는 맥도날드에 가서 가장 싼 거, 맥도날드 하나, 콜라 한 잔, 그게 아침 식사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리고 절대 과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건, 육식을 하지 않는다. 채소, 야채 쪽으로 많이 하고, 물론 육식을 전혀 안 한다. 이런 것은 이제 구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식은 죽음을 먹는 거고, 야채, 과일, 생채식은 생명을 먹는 거다. 우리가 먹는 모든 야채는요, 죽은 거 먹지 않아요. 다 뿌리가 있고, 잎만 잘라서 먹는 거. 모든 과일은 우리가 그걸 먹음으로써 씨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먹는 거고, 육식은 전부 다 죽은 사체를 먹는 거다. 그리고 죽을 때의 공포 호르몬이 몸에 있기 때문에 사람 몸에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로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일단 그 육식 채식주의자를 하는 말이고, 또 육식도 영양이 또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비교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일단 소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퍼포먼스를 해치는 과식은 피한다. 뭔가 좀 격식을 따르고 차분차분 먹고 식사를 할 때 하는 대화조차도 굉장히 절제가 된다. 굉장히 교훈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식사 자리에서 자식들 교육하고 우리 어른들 조상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질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합니다. 고품질 단백질.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가볍고 에너지가 나는 거죠. 근데 밥을 많이 먹으면 몸이 무거워지면서 이 소화를 하기 위해서 효소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몸이 피로합니다. 피로하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식사를 위한 식사가 아니고 먹는 행위가 소비가 아니고 투자라는 거죠. 건강, 사회적 관계, 이미지 관리까지 나죠. 그래서 누군가 이번에 이제 그 연수 갔을 때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그 중국의 총리예요, 그분이. 그분 이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그 정상들끼리 그 만찬할 때는 주방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제 주방도 한번 점검하면서 국수를 한 그릇 말아달라 그런대요. 주방에서. 그래서 국수를 한 그릇 드신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나도 사람인데 배가 고프면 각국의 정상들하고 얘기하면서 음식에 내가 손해 갈 수도 있고 음식에 에너지 그래서 자기는 그 미리 밥을 먹고 거기 가서는 격식을 차리면서 그 대화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 자기를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만큼 그렇게 좀 그 높으신 장관들도 자기 음식에 대한 그런 통제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부자들도 역시 약속이 없으면 소식을 하고 약속이 있으면 내투증으로 식사를 한다, 분류한다. 그래서 이제 식당 위에 계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식사의 기준은 양에서 질로 이동하고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많이 먹을까를 고민하고 부자는 무엇을 덜어낼까를 고민한다. 가난은 칼로리를 축적하고 부는 정보를 축적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거 준비를 하면서 또 이제 그게 있어요. 국민소득별로 그 얘기가 제가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국민소득하고 식문화의 상관관계를 보면요. 빅맥 지수보다 중요한 건 장지수다. 빅맥 지수라는 건 그 각국의 빅맥, 맥도날드 빅맥 가격을 가지고 이제 지표를 삼는 거예요.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국민소득 1만 불 이하 때는 배불리 먹는 사회, 포만 중심. 저희가요, 한 6천 불 정도 수준 때 뷔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뷔페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물론 이제 뷔페를 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죠. 그다음에 그 2만 불이 된다, 국민소득이. 그러면 맛과 분위기, 미식 중심이 되고요. 우리나라 3만 불 이상이라 볼 수 있죠. 그러면 건강과 지속 가능성 중심. 비건, 오가닉. 그 비건은 이제 고기를 안 먹는 거죠. 오가닉은 이제 첨가물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은 거. 채식주의, 기능성 식품. 그래서 예. 시간이 다 됐다고 지금 전화 오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그 먹는 것까지 하고, 오늘 선택한 한 끼가 내일의 컨디션, 다음 달에 병원비, 10년 뒤에 자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데요. 나는 지금 배고파서 먹는가? 지쳐서 먹는가? 이 음식은 내게 에너지를 줄 수가 있나? 건강을 줄 수 있는가? 뺏을 것인가? 나는 식사를 통해 나를 돌보고 있는지? 나를 벌 주고 있는가? 식사 시간은 컨디션의 핵심이냐?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인가? 내 몸은 내가 먹는 음식의 합이냐? 내가 만든 선택의 결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더운 여름에 휴가들 잘 다녀오십시오. 오시고, 건강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맨발 걷기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맨발 걷기 하시고, 걷기 힘들면 맨발로 이렇게 서서 계시더라도 40분 이상. 하루는 3번 이상 하면 제일 좋대요. 그런데, 아침에 하는 것도 좋지만 저녁에 하는 것도 좋다. 낮 동안 몸이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잠도 잘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정말 우리 그 대표님들 행복하게 건강하게